예전에 남편이 너무 많이 먹는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가 톡성까지 갔었는데 결국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비빔면 3개에 치킨 1마리, 볶음밥 2, 3인분은 거뜬히 먹고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배고프다고 누워서 핫바를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주시면 좋아하는 장조림만 쏙쏙 골라 먹고 퇴근하고 와서 장조림 반찬 뚜껑을 열어보며 장조림 많이 먹었네 하며 눈치를 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장조림에는 손도 안 댔는데 어디가 어떻게 줄었다는 건지. 전날 지가 처먹은 건 기억도 안 나나 싶었습니다. 볶음밥에서 프라이팬 채로 내오면 뭐가 그리 급한지 제 쪽부터 허겁지겁 먹던 남편. 한 번은 지기 싫어서 햄버거를 시켜 먹을 때 좋아하지도 않는 감자튀김을 허겁지겁 먹었더니 기분이 상한 건지 묻는 말에 응 하고 답하며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던 남편. 남편이 돼지고기 김치찜을 해줬는데 제 쪽에는 김치와 햄만, 본인 쪽은 돼지고기만 주르륵 나열해놓고는 제가 김치만 먹고 있으니 햄도 먹으라며 밥 위에 올려주고는 본인은 고기만 쏙쏙 골라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한 근 넣고 고기 5점을 먹은 게 다인데 그 한 근 가까이를 혼자 다 먹어버리더군요. 결국 그만 좀 먹으라고 뭐라고 했다가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너무 화가 나서 지갑과 폰만 들고 밖에 나가 한밤중에 혼자 놀이터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2-3시간 후에 연락해서는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 그만해도 되지 않냐? 딱 이렇게 말하며 저를 그저 고집센 삐순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그 한밤중에 나가서 연락 한 통 없는 사이 라면 2개에 만두까지 야무지게 넣어서 처먹었더군요. 그 사실이 더 빡쳐서 화를 냈더니 제가 이해가 안 된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랑 싸우다가 밤중에 나가서 몇 시간째 연락도 없는데 걱정도 안 됐어. 그 와중에 라면 2개에 만두까지 넣어서 먹고 싶었어.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디? 하고 따지는 저한테 배고픈 걸 어떡하냐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거기서 그냥 모든 걸 놓아버렸습니다. 해서 그냥 됐다 그만하자 했더니 계속 자기를 이해시키라네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을 어떻게 해. 그냥 그만하자. 하고 말하니 제가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는 줄 알고 신나서는 더 지랄지랄을 하더라고요. 오늘 다른 분의 글을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글을 써봅니다. 이혼이 자랑도 아니고 글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어쩜 제 전남편과 글이도 똑같은지 아내분 심정이 어떤지 알 것 같아서요. 헤어지고 짐을 정리하러 갔다가 몇 번인가 마주쳤었는데 그때마다 아련한 척 여주를 주려고 발악하는 게 재수 없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남자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구나 싶었습니다. 연애 기간에는 제가 얼마 안 먹으니 저를 따라서 음식을 남기기도 했었고 저한테 한 입이라도 더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 그래 남자니까 덩치도 있으니까 먹는 걸 많이 좋아하나 보다. 잘 먹는다. 하고 좋게 생각했던 게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전 남편 놈 식탐을 보고 고쳐보겠다고 가뜩이나 스트레스로 살이 빠져 말랐는데 몸 만들어야겠다. 근육 키워야겠다. 하며 일부러 PT도 등록하고 식단도 바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저를 따라서 식단을 바꾸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매일 다이어트 한다는 말뿐이지 허기진다며 야식으로 햄버거와 치킨까지 다 먹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느끼는 게 있어 몸 관리를 하겠지 했었는데 전부 제 오산이었죠. 오히려 제 목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식단은 안 건드렸네요. 아무튼 그렇게 다 포기하자 신경 쓰지 말자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보이기보단 한 마리의 돼지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처음만 잠깐 기분이 이상하다가 바빠지기 시작하니 생각할 겨를조차 없더라고요. 짐 정리할 때 봤었는데 그 사이에 살이 더 쪄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먹는 게 들어가는지 집에는 과자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전날 먹은 것 같은 햄버거 포장지가 처박혀 있었고요. 뭐 결론은 이래저래 잘 해결됐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혹시라도 예전에 저처럼 식탐이 있는 사람을 고쳐보려고 애쓰는 분이 계신다면 그냥 포기하길 권해드립니다. 그런 놈들 건강 생각해서 챙기려다가 스트레스 받아 오히려 본인 몸만 더 망가져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전 남편은 인생을 송두리째 먹었네요. 그렇게 식탐 부리며 살다가 비만에 당뇨 합병증까지 걸려 병원 신세를 질 겁니다.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꿀을 보아하니 죽는 순간에도 먹다가 죽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그 정도로 먹으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입 구멍으로 음식을 쳐 넣는 거죠. 설명해봤자 이해도 못할 거고 이해할 생각도 없으면서 뭘 자꾸 이해를 시키래요. 정말 잘 헤어지셨습니다. 세 번째. 예전에 있었던 레전드 썰이 생각나네요. 명절 연휴에 와이프가 아파서 집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는데 지는 지하 주차장 차 안에서 본가에서 가져온 명절 음식을 처먹고 있더라는 글이요. 심지어 와이프가 아파서 음식을 못하는 상태라 시댁에서 가져온 게 있으면 좀 먹으려고 가져온 거 없냐 물었더니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었고요. 그러다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 몰래 먹다가 와이프에게 딱 걸렸었죠. 제가 아닌 타인의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해서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댓글이 어느 정도 달리면 남친한테 링크를 보낼 예정이에요. 우선 남친의 본가는 부산이고 형제 중 첫째로 34살입니다. 제 본가는 서울이고 29살로 위로 오빠가 둘 있는 막내이고요. 남친과 저는 현재 둘 다 서울에서 거주 중입니다. 문제는 이번 추석에 남친이 본가에 같이 내려가자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딱히 명절을 챙기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바람도 쐬고 올 겸 다녀오자는 생각에 저도 좋다고 했었죠. 문제는 당일치기도 아니고 몇 박 며칠의 일정인데 남친 집에 형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편해하는 게 크게 잘못된 건가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남친 부모님도 엄청 불편하실 것 같다 싶거든요. 해서 호텔을 잡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남친에게 호텔을 잡자 하면 100% 뭐라 할 것 같더라고요. 평소 남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술도 좀 먹은 상태였기에 정말 조심스럽게 처음 뵙는 자리에 집에서 잠까지 자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일어나서 샤워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호텔을 잡는 게 낫지 않겠냐 하고 말했습니다.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물어봤었죠. 거기다 추석이라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명절이니 부모님도 따로 계획이 있을 거란 생각에 이건 어른들께 먼저 여쭤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 먼저 여쭤보자 하는 말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아니다. 우리 엄마는 여자친구 보여주면 무조건 좋아하실 거다. 무조건 집에서 자라고 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더는 말하지 않고 어머님이 집에서 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말했었죠.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 남친이 갑자기 불편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친의 말에 에이, 어른들 처음 뵙는 자리는 당연히 불편하지 하고 말했더니 갑자기 친동생 여자친구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최근 동생분과 동생분 여친분이 남친 부모님과 함께 장어집에서 식사를 하며 남친한테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이후 대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자면 동생 여친은 추석 때 본인이 먼저 자고 간다고 할 거다 라고 말하기에 여친분 집이 같은 지역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근데 호텔은 좀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며 어쩌고 저쩌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여기서 좀 기분이 나빠져서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다. 그리고 첫 만남에 너무 편해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 불편한 게 당연한 거다. 미리 뵌 적이 있는 상태에서 자고 가는 건 그나마 낫겠지만 첫 만남에 바로 자고 가는 건 더 부담되고 더 불편하지 않겠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잘못된 거라네요. 동생 여친분은 안 불편해하는데 저는 왜 불편해하냐며 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제 입장에선 동생 여친분이 이상한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그 여자분을 비교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안 자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호텔에서 자야 된다고 한 것도 아니지 않냐. 어머님께 먼저 허락을 구하고 어머님이 집에서 자라 하시면 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불편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한 사람이랑 비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처음 뵙는 자리에서 너무 편해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급발진하며 너는 그래서 안 된다. 너를 데리고 본가를 갈 생각한 내 잘못이다. 돈이 남아도냐? 이 정신 나간 년아. 라고 하며 10원짜리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턴 말 그대로 개싸움을 하게 되었고 헤어지고 난 후에도 끝까지 톡으로 저를 데리고 본가를 가려 한 본인 잘못이라며 저를 비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평소 남친이 저한테 어른들한테 잘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실제로 어른들한테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서 누가 봐도 부당하더라도 상대가 제 부모님 뻘이면 무조건 참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친가 외가 다 합쳐서 제가 막내라 그냥 어른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자동으로 애교가 나오는 편입니다. 어른들이 뭐에 껌뻑 죽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예의도 차릴 건 차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첫 만남에 푼수떼기 마냥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남친도 다 알면서 왜 갑자기 불편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엄한 동생 여친분과 왜 비교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무리 말해도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답니다. 그저 본인은 나쁘고 사치하고 정 없는 여자를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주려 한 멍청하고 불쌍한 남자이고 저는 시댁을 싫어하고 피하는 이상하고 정신머리 없는 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친이 어떤 걸 바라는지는 대충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과 저를 제외하고 부모님이 동생과 그 여친분만 너무 예뻐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6월달쯤 어머님이 양주 쪽에 볼 일이 있으셔서 좀 오래 계시다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밥 먹자고 했었는데 말로만 알았다 하고는 아무런 실행도 계획도 짜지 않아 없던 일이 되었었죠. 그렇다고 제가 먼저 어머님 번호 좀 줘봐. 이러고는 다짜고짜 약속을 잡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남친은 이런 걸 바란 걸까요?
저는 남친이 바라는 모습을 성격도 성격이지만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더더욱 못 따라주겠습니다. 어느 집 딸내미가 어른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미리 어른께 고지도 안 하고 저 자고 갈래요 하고 자고 간답니까? 이게 막대 먹었다고 생각하는 제가 정말 이상한가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 하면 저희 어머니는 본인 어머니와 다르다고 합니다. 서울 사람이라서요. 어이가 없는 건 저희 어머니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20년을 넘게 사신 분이죠. 아무튼 남친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제 입장과 제 상황, 성격 이런 건 고려 안 하고 결론적으로 본인 뜻과 제 뜻이 다르면 그래, 너가 그렇지 뭐. 너도 그런 애구나. 너는 나를 가짜로 사랑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다시피 저는 글도 잘 못 쓰지만 말싸움도 못해서 남친이 이럴 때마다 이젠 말문이 아니라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제가 놓친 거나 잘못한 게 한 개라도 있을 수 있다 싶어 평소 즐겨보던 것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어떻게 말해야 어른들 처음 뵙는 자리에서 불편해하는 게 정상이라는 걸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남친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연인에 대한 배려나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지 부모한테 잘하는 여자를 구하는 남자 같아요. 지 여친이 싫다 하면 그래, 명절에 며칠 있어주는 것도 고마워 라고 하면서 잠이라도 편하게 자라고 호텔을 잡았겠죠. 싫다는데 지네 집에서 자야 한다고 지랄하는 걸 보니 지 엄마 시중 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인연을 끝내세요.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지만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왜 명절에 남의 집에 가요? 가지 마세요. 그리고 헤어지세요. 억울해서 글 쓰고 링크 한다는 것 같은데 뭐가 억울한가요? 결혼도 안 했는데 뭔 시자를 찾고 연병들인지. 어차피 그 집은 남의 집이고 그놈도 남입니다. 사귀는데도 저지랄이면 뻔한데 그런 놈하고 엮이지 말고 얼른 헤어지세요. 세 번째, 그는 정상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봐도 다 미친놈이라고 욕할 거예요. 정상인이 미친 사람을 어찌 설득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는 정상인이 아니라 또라이니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명절에 남의 집에 왜 갑니까? 그런 행동은 님의 가치를 버리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추가입니다. 남친이 욕했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조언해줄 필요가 없다 하실 것 같아 추가로 글을 씁니다. 사실 평소에도 술만 먹으면 욕하고 기억 못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같이 욕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걸 더 이상 참을 생각도 없고 다시 만날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억울함 좀 대변해달라고 글을 쓴 거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헤어진 상태이고 다시 만날 생각은 죽어도 없지만 그 인간 성격상 계속 저를 시댁 싫어하는 정없고 사치스러운 년. 그리고 본인은 그런 여자를 사랑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려 했던 불쌍하고 어리석은 남자. 딱 이렇게 생각할 게 뻔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대체 뭘 했길래 저런 욕과 막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헤어지지 않았냐 하시기에 확실하게 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다시 안 만날 거지만 제가 지금까지 참아온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남친과는 이미 헤어졌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헤어진 놈이 뭐라고 짓거리던 뭔 상관이에요. 정 빡치면 SNS에 저격하고 차단해버리세요. 첫 만남부터 지네 집에서 자야 된다 주장하고 술 처먹고 쌍욕하는 남자 님 아니면 아무도 안 걷어갑니다. 두 번째, 그나마 헤어졌다니 다행이네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랑은 말을 안 섞으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말 섞다가 화병만 생길 테니 그냥 차단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멀쩡한 사람 만나시길. 그러면 지금 헤어진 걸 정말 잘했다고 두고두고 생각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양가의 도움받은 것 없이 둘이서 똑같이 해서 대출 끼고 결혼했습니다. 아직 아이 계획은 없는 상태이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우선 양가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시댁과 친정은 똑같이 홀어머니가 계시고 저는 언니, 남편은 누나가 있습니다. 둘 다 결혼은 한 상태이고 저는 조카가 있고 남편은 아직 조카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여자만 셋이라 엄마와도 친구처럼 지내왔었고 형부가 심하게 활발한 성격인데 조카까지 있어 친정 식구들이 다 모이면 복작복작합니다. 반면 시댁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개인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 강한 편이에요. 형님이 조용한 성격인데 남편에게 듣기로는 매형도 조용하다 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딱 그 정도로 보이더군요. 그래도 형님과 저희가 한 동네에 살고 있어 형님하고는 저녁을 몇 번 같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튼 이런 상황에서 작년 추석에는 시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설이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었죠. 참고로 양가 모두 제사가 없어 음식은 그냥 가족들이 먹을 정도만 장만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설 전날 시댁에 가서 장을 보고 시어머니와 함께 간단하게 음식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시댁에서 하루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네요. 아침 식사 후 뒷정리까지 다 마치고 나니 11시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지금 가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누나가 올 텐데 얼굴도 안 보고 가냐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날에 와서 하루 자고 아침도 먹었는데 신우 얼굴까지 보고 가라니요. 사실 말이 얼굴을 보고 가라지 시누이가 오면 점심시간쯤인데 그럼 같이 식사도 하고 가야 할 거 아닌가요? 이후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가는 건 안 봐도 뻔한 일이었고요. 심지어 시누이와는 가까이 살고 있어 가끔씩 얼굴을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 한 소리 하려는데 다행히 남편이 먼저 커트해줬습니다. 장모님이 기다리시는데 얼른 가야지. 누나한테는 이따가 따로 연락할게. 딱 이 두 마디로 끝을 내더군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저한테 말하자니 아들이 화를 낼 것 같고 아무튼 이후 저희는 시댁에서 나와 친정으로 향했고 차 타고 가는 길에 제가 형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간단히 안부를 묻고 난 후 형님이 남편을 바꾸라기에 폰을 건네줬더니 남편과도 몇 마디 안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니 운전 조심하고 다음에 한번 보자. 딱 이렇게 말하고 끝이랍니다. 너무 짧은 통화에 혹시 화난 건 아니냐 물었는데 절대로 화난 건 아니라네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 쭉 이렇게 지내왔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려나요? 아무래도 남편과 형님은 딱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정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연휴가 끝났고 명절에 있었던 일은 거기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날씨가 춥다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하시더니 갑자기 명절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명절 당일 땡땡이가 아직 철도 없고 뭘 몰라서 누나도 안 보고 처갓집에 간다고 나선 것 같다. 그런데 남편이 생각 없이 그랬으면 너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쪼르르 따라 나가는 거 아니다. 하고 보내오셨는데 그 톡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쎄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없었기에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시어머니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따로 연락하셔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형님은 친정에 오시는데 저는 친정에 가면 안 되나요? 저도 저희 엄마가 기다리시는데 친정에 가야죠.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태까지 답이 없으시네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 은근히 누르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냥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여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눈치 싸움, 기싸움, 그런 느낌 혹시 아시나요? 딱 그런 느낌인데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어 좋게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첫 명절부터 저렇게 나오시니 못 참겠더라고요. 답장이 없으셔서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명절 당일 신우를 봐야 한다는 말에 무슨 대단한 이상가족 상봉하는 줄 알았네요. 신우가 북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이라 보고 가야 한다는 건가? 빌런 같은 시부모님들만 사라지면 아들 부부는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평범한 시부모님들을 만나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두 번째. 근처에 살아서 가끔 밥도 먹는데 꼭 명절에 봐야 해요. 게다가 신우는 친정에 오는데 왜 며느리는 못 가나요? 그리고 아들한텐 찍소리 못하고 왜 또 며느리한테 따로 연락해서 잡아요? 진짜 웃기네요. 이런 건 초반에 잡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선을 넘으면서 님을 괴롭힐 듯 하네요. 세 번째. 잘하셨어요. 어쩜 하는 생각들이 다 똑같나 몰라요. 저도 코로나 때 명절에 남편이 안 간다 했더니 아들한테는 찍소리도 안 하면서 저한테 그런 건 여자가 남자를 달래서 챙겨야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라고 하는 말에 어이가 털려서 여자가 왜요? 그런 건 어머님께서 결혼 전에 남편 가르치셨어야죠. 하고 말했더니 어버버거리시다 딴소리하고 끊으셨습니다. 이게 2년 전 마지막 통화네요. 진짜 저 소리 징글징글합니다. 아직 명절이 한 달 넘게 남아있는 상태지만 최근 명절 3일 동안 시댁에 간다는 글을 읽고 써봅니다. 친정 부모님께 못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 잘 갔다 와라. 하셨다는 걸 봤었는데 저는 친정 부모님께도 명절에 못 오는 게 딸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첫 명절에 그랬어요. 시댁, 친정, 저희 집 다 서울에 사는데 남편의 친가와 외가가 전부 대구에 계십니다. 결혼 후 첫 명절 남편이 외동이라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출발했었죠. 연휴 4일 중 첫날 새벽에 출발해 큰 집에서 음식하다가 저녁을 먹고 잤습니다. 그러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차례를 지내고 아침 먹고 정리하고 나니 선산에 가야 한다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밥 먹으면 시간이 걸리니 가면서 점심 사 먹고 가는 게 좋겠다고 선심 쓰듯 큰아버님이 얘기하시더군요. 그렇게 점심 먹고 선산에 갔다가 오후가 돼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갓집이 바로 코앞이니 잠깐 인사만 하고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시댁에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에 바로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천명절이라는 생각에 잠시 들렸다 오자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조용히 인사만 드리고 바로 올라갈 거라 말했고요. 남편도 알았다며 걱정 마라 하기에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외가로 갔습니다. 근데 정말 황당했던 게 가자마자 저녁 먹고 가라고 하시더니 술을 꺼내오며 그냥 한잔하고 자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도 어머 그럴까? 차도 막힐 텐데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출발하자 하시대요. 거기서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아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고 가자 하는데 남편도 눌러 앉을 판이라 늦을 것 같다고 울먹이며 얘기했었네요. 그래도 최대한 일찍 가보겠다 하면서요. 그랬더니 일단 알겠으니 울지 말라며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당시 저희 오빠가 저희 시간에 맞춘다고 전날 처갓집에 먼저 가서 자고 당일 저녁에 오기로 했었고 가까이 사는 친한 이모네도 오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이모네 아들, 즉 사촌 오빠가 저희 부부를 소개시켜준 거라 다 같이 만나기로 한 거였었죠. 아무튼 그렇게 아빠와 전화를 끊고 난 후 진정시키고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에 나갔더니 남편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전화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어디까지 올라왔냐? 다들 도착해 기다리면서 저녁 언제 먹냐 얘기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장인어른 그게 아니고 선산에 갔다가 외갓집에 잠깐 들렸어요. 저희는 여기서 저녁 먹을까 싶은데 라고 하며 얼버무리더군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 우리 딸이 고아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우리 식구들부터 땡땡이도 만나기로 했으면서 뭐하는 겐가? 우리 집에 오기로 한 건 늦는다고 미리 연락 줄 가치도 없다는 겐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돈댁만 결혼시키고 천명절 맞는 거 아니다. 우리도 딸 결혼시키고 천명절인데 딸처럼 생각하신다더니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였냐고 사돈댁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셨나 보더군요. 그 말을 쫄았던 건지 남편이 아니라며 저희 지금 올라간다, 죄송하다, 금방 가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는 시부모님께 올라가자 했습니다. 아버님은 벌써 술을 드셨고 어머님은 못마땅한 표정이신데 큰 외숙모가 센스있게 그럼 빨리 올라가 봐야지. 나도 우리 딸 결혼하고 천명절에 늦게 온다 하면 얼마나 속상할 거야. 고모네는 자고 우리 땡땡이 서울 올라갈 때 그 차 타고 올라가요. 하면서 올라가면 먹으라고 음식도 좀 싸주시고 차까지 배웅 나와주셨습니다. 당시 서울 사는 큰 외숙모님 딸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큰 외숙모도 시집살이를 꽤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딸이 결혼 안 한다는 말에 능력 있는데 뭐하러 시집가냐고 혼자 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때 저희가 출발하고 큰 외숙모가 어머님한테 잔소리도 좀 하셨다는 걸 사촌 누나를 통해서 듣기도 했었네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서는 남편이 아빠한테 잔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결혼했으면 내 마누라는 내가 챙겨야 한다고 마누라 위치는 내가 하기에 달려있으니 잘하라고요. 그리고 고부 갈등은 남편이 만드는 거니 중간에서 처신을 잘해야 결국 내가 편한 거라고도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 후로는 남편도 각성하고 중간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잘하니 둘이 싸울 일도 없네요. 사실 부부 문제가 아닌 시댁 때문에 싸우는 집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그날 이후 싸움이 확 줄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제 험담을 하더라도 남편이 감싸니 그냥 내 아들이 머저리구나 하고 저한테 화살이 안 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한테도 어려운 며느리가 됐어요. 서로 적당히 거리 두고 만나서는 사이좋은 고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잘했던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든 처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내내 시가와 시외가에 있자고 한다면 바로 얘기하세요. 결혼해서 처음이니까. 또 바로 얘기하기 뭐해서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면 다음 명절에도 또 그러자고 할 겁니다. 그때 싫다고 하면 저번에는 그렇게 했으면서 왜 그러냐 하겠죠. 그럼 그때도 싫었는데 말 못했다고 할 거고 그때 왜 말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러냐는 등 나만 시댁 싫어하는 며느리로 만들 겁니다. 당연히 남편과는 사이가 틀어지고 어머니와도 틀어질 거고요. 결혼하고 처음이니 거절도 못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어떤 관계든 서로 잘 보여야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고 무조건 상하 관계로 지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끝이 좋을 리가 없다는 걸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첫 시작이 관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하니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결국은 님이 해결했다기보단 친정아버지가 실질적 해결을 해주시고 큰 외숙모가 한 소리 거들어준 덕분이네요. 시댁이라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남편이 등신이면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챙길 줄 알아야 해요. 두 번째. 남편이 미쳤네요. 처가 식구들이랑 저렇게 약속까지 다 해놨으면서 죽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처가댁을 개무시한 겁니다. 처가 따위는 안 가도 뭐라고 못하겠지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었겠죠. 친정아빠 아니었으면 평생 개무시 당했을 듯합니다. 세 번째. 아빠랑 통화하면서 울먹였다는 부분이 너무 슬프네요. 저도 첫 명절에 절했는데 무슨 집집마다 다 들리더라고요. 첫 명절이라고 한복까지 입으라 하고 너무 추운 설날이었는데 산소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점심만 먹고 가자 하는데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은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대성통곡을 했었네요. 미친 시댁도 시댁이지만 진짜 남편놈 머리털을 다 뽑고 싶더라고요. 결국 매 명절마다 저지랄을 떨어서 이혼했습니다. 추가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빠가 해결한 건데 본인이 했다고 하냐는 댓글이 있어 추가해요. 큰 외삼촌께서 저녁 먹고 가라 하시니 남편이 쭈뼛쭈뼛하며 앉길래 안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의상 잠깐만 앉았다가 일어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았는데 한잔 하자 하시고 거기서 남편 옆구리를 찔렀음에도 반응이 없어 간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기다리실 부모님 생각에 먼저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통화를 끝내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제가 직접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이 얘기하시는 게 모양새가 더 좋겠다 생각하셔서 얼른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눈치 보며 참다가 터지기 직전이었기에 아빠랑 통화하다 화가 나서 울먹였었네요. 아무튼 제가 직접 해결할 생각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추가로 글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막상 저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직접 얘기해도 1대 100으로 싸우는 느낌입니다. 거기서 막장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님 친정 부모님께서 대처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친정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귀한 남의 집 딸이 된 거죠. 이래서 내 부모, 내 가족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혼하고 첫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신우네가 시댁에서 명절 보내고 지금 친정에 오는 중이니 신우도 보고 가는 게 어떻겠니? 하는 말이었어요. 신우도 시댁에서 명절 보내고 자기 친정집에 가는데 왜 저는 친정에 못 가고 친정 오는 시누이를 맞이하고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시댁도 친정도 가까워서 나는 혼자서라도 친정에 가야겠으니 너는 여동생 얼굴 보고 천천히 와. 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왔네요. 당시에는 곧바로 따라 나온 남편이 미우면서도 고마웠었는데 생각해보니 고마울 것도 없고 그냥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